다음은 자, 이 문제도 지금 직선에서 지금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말고 고등학교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직 조건입니다.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게 안 나온다가 아니고 고등학교 새롭게 나온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직 조건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문제 중간중간에 수직인 상황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6번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놈은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야. 뭐 두 개 일반형이야. 자, 두 개의 교점인 요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잘 많이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인데 나중 가면 요놈이 두 개의 도형으로 바뀝니다. 이게 직선도 도형이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나중에는 도형으로 문장이 바뀌어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폼이 다 똑같습니다. 폼이 다 똑같아요. 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교점을 지나는 도형 나오면 식을 무조건 이렇게만 쓰면 돼. 어렵진 않아요. 끝. 얼마나 쉬워. 문제는 쉬운데 이 식을 적지를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지금 두 도형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니? 몇 개 있어? 은재야 몇 개 있냐? 여러 개 있죠. 많잖아.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직선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리라고? 여기서부터 그려야지. 여기서 출발점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오면 끝.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플러스 무한대가 하면 끝. 이렇게 돌리라 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잘 보세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이게 결정이 되려면 무언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겠지. 아마 한 점 줄 거야. 다른 한 점. 알겠니? 다른 한 점을 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다가 다른 한 점을 이렇게 줄 거라고. 이게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지점을 지난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K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중학교 식들 풀면 안 돼. 요놈 교점 구하고 요점 대입하고 이렇게 풀지 마라. 얘기했어. 두 개의 교점 구하고 요점 해갖고 두 점 직선 구하지 말라고 해. 연습해야 돼. 연습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두 개의 식 중에 조금 어려운 식을 여기다 적고 두 개의 식 중에 쉬운 식을 K 붙여서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두 개의 식 중에 좀 더 쉬운 식을 K 붙이고 요놈은 0 하면 끝. 여기다가 1,2를 지난다 라는 거야. 그래서 1, 2를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7, 5 플러스 1, 2 집어넣으면 3K는 0. K는 마이너스 3분의 5 해가지고 다시 K를 집어넣어서 정리정돈하면 끝. 알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교점 구해서 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가능해. 하지만 이렇게 풀라고 해. 알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틀이 다 똑같아. 계속 도형 원에서 또 나올 것이고 다른 도형도 나올 것이야.
알겠니? 나올 것이니까 계속 요 연습을 하는 거고, 요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요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요 식을 보는 순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구나, 현재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딱 조심할 점이 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딱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딱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 이해 못해도 관계는 없어. 아직은이지. 우리한테 여기까지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얘를 사용하는 게 일단 중요해. 나는 잘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 이거야. 알겠지? 이 식은 엄밀히 따지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말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쩐다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5문제 걸리면 한 10문제 걸리면 1문제 걸리고 9문제는 안 걸려. 알겠지? 일단 교점을 지나는 도형하면 이렇게 풀자고 해.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로 K가 0이 됩니다. K가 0일 수 있어 없어? 문제 풀다 보면 K가 0일 수 있잖아요. K가 0이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K가 0이 되면 이 도형이 나옵니다. 이 직선이 나와. 알겠지? 그런데 K가 0이 아니면 요놈이 0이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살아있겠지. 얘가 살아있겠잖아. 그러지? 얘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지금 이 식 때문에 K가 0이 아니다면 요 식이 남아있을 텐데 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0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유성아 알았니? 다시 말해서 아까 이게 K가 0이면 요 직선은 나온다겠지. 처음에 출발할 때 두 개의 도형 직선이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얘기를 했어. 그런데 K가 0이 되면 요 직선은 나오는 거야. 근데 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 하다면 얘를 돌리다 보면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되잖아 원래. 원래는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돼. 이 말대로만 한다면. 근데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얘는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이런 문제야.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아하, 이 도형과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 요거는 나오지 않는다. 이 K 안에 들어있는 요놈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좀 어려운 이론. 한데 몰라도 일단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자 도형의 우리가 도형을 쓸 때 유성아 fx, y 뭔 뜻이니?
정비란 뭔 뜻이냐? 손다. 똑똑한 금제 너밖에 없다. fx, y가 평행이도. f는 뭐라 했습니까? f 뭐? f가 y라고? f는 그냥 식의 이름입니다. f는 의미가 없어. 그냥 식의 이름이야. 이름 붙여놓은 거야. f라 붙일 수도 있고 g라 붙일 수도 있어. 가로 안이 뭐야? 조건입니다. f는 이름이고 가로 안이 조건이야. 식의 이름이 중요해? 조건이 중요해? 조건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됐어요? 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그냥 불러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려면 F가 중요하지. FF 나오면 아 이 식이구나 이런 거지. 그잖아. 아 얘가 손다야 붙여놓으면 얘가 손다고 얘도 손다고 손다 얘가 손다잖아. F라 붙여놓으면 F를 쓴 식은 다 똑같은 식이란 뜻이야. 얘는 어떤 식이냐면 X, Y는 X랑 Y라는 조건을 준 식이야. 더 쉽게 말하면 X, Y로 표현된 식 이런 소리야. X, Y로 표현된 식 이런 소리라고. 알겠니? 이게 도형의 일반형입니다. 모든 도형의 일반형. 이러한 꼴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XY의 넣은 식이 모양의 식이 달라져서 도형을 이럴 때는 직선이 나오고 이럴 때는 포물선이 나오고 이럴 때는 원이 나오고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해. 식의 모습에 따라서 해.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도형이다 이 말이야. 얘는 뭔 말이야? gx, y는 또 뭔 말이야? 그냥 도형 이런 소리야. g라 쓴 이유는 다른 도형이란 소리야. 앞에는 f라고 쓰는 것은 f의 도형이고 g라 쓴 것은 또 다른 도형이다 이 말이야. fx, y는 0은 도형의 일반형이야. 개념 설명할 때는 fx, y는 0이라는 식이 많이 보일 거라고 해. 기억하세요. fx, y는 0은 뭐라고? 도형의 일반형.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알겠니? 본 적 있어 너희들이. fx는 0.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잖아. 얘는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아니 근데 왜 차이가 있... 얘는 문자가 x밖에 없어. x로 표현된 식으로 된 는형이야. 얘는 x, y로 표현된 식이야. 문자가 두 개니까 도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랬더니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붙였어? f, g 앞에다 k라 붙였지? 알겠니? 그래서 요 식이 fx, y는 0하고 요렇게 붙일게요. 위에다 붙일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이렇게 우리는 작성을 할 겁니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이렇게 작성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식이 나왔을 때 어떤 문자 K든 M이든 상관없어요. K로 써도 M으로 써도 되고 문자가 나오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면 K라는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식을 정리해야 돼. K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알겠니?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읽을 거야? 어떻게 읽을 거야? 얘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도형과 2x 마이너스 y는 2라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현재는 직선 도형 중에 이름이 직선 이 말이야. 요 식의 의미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두 도형이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점을 구하면 그게 지금 항상 지나는 정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저번 시간 선생님이 설명했던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억납니까? 정점부터 구한다. 어디 설명이 있을 건데 항등식 개념으로 해석한다. 항등식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요놈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요놈을 연립해서 교점 두 개를 더하면 3x는 1, x는 1이고요. 1,0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연산해서 계산해서 지금 연립해서 지금 1,0이 나온 거야.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1,0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지 말고 계산했어 내가. 은사에 할 수 있잖아. 교점 구할 수 있잖아. 못할 것 같은데 저 중학교 다시 돌아가.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학교 때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내용인데 뭔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점이 있대 이렇게. 여기가 x1, x1, y1 직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거리는 어떻게 돼? 항상 거리는 수직으로 갑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어. 보조선을 긋는다. 중요하다겠지. 보조선을 그을 때 점과 점은 직선으로 고등선으로 연결한다. 점과 직선은 수직으로 연결한다. 수직으로 연결한다. 요 놈을 우리는 거리 D라고 작성을 할 거야고. 직선의 일반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거리 D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계산할 거다고. 문자 그림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x1, y1은 점이고요. 외부의 점이고 a하고 b는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야.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겁니다. 따지고 오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분자 절대값으로 들어간 거고 분모만 따로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이렇게 쓴 거라고 해. 알겠니? 알겠어? 요거는 일단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연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직선이 있을 거고 점이 지금 3,-2라는 점이 있고요. 요놈의 거리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그럼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거지. D는 루트 연습해야 돼. 본인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은 연습해야 돼.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3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5분의 얼마야? 65 이렇게 된가요?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거리식을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거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 있는 거예요. 증명은 안 할 거야. 다음에 언젠가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두 직선 사이 거리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유성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오 천재인데. 있어? 없어? 바본데. 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부터 하라겠지. 뭐야? 평행이지. 자, 두 직선 사이 거리는 평행일 때만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평행이 아니면 거리를 안 물어봐. 평행이 아니면 거리 안 물어본다고. 평행일 때만 거리를 물어봐. 평행이니까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만 알아도 돼.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쉬운 점을 하나 골라. 쉬운 점 하나 골라. 요놈이든 요놈이든 관계없어. 그래서 나는 요놈으로 고를 거야. 쉬운 점, 계산 힘들어. 0 넣어버리자. 그냥 0.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지. 쉬운 점 고르라고. 0에 가까운 수 고르면 되잖아. 정수인 점. 그러면 요 점이 지금 얼마가 돼?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점에서 요놈의 직선이 요 직선이 되겠네. 자, 그림에 대한 기울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상황만 판단하려고 그 상황만 판단하고 그림 그린 거야. 그럼 거리 D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네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플러스 6 가면 13 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려운 말 아니지?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도형이 나왔을 땐 점과 직선 사이는 계속 나올 거야. 다음은 삼각형은 놔두고. 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자치. 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자치.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식을 봤더니 정빈아 뭐냐 이거? 우와, 얘는 y는 x 대칭이래요. 답이 나왔습니다. 왜? 잘 봐. 이제 두 직선을 이제 그리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라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하고 직선은 거리를 어떻게 잰다고? 점하고 직선은 거리를 어떻게 재? 유성아, 점하고 직선은 거리를 어떻게 재? 은서야, 점하고 직선은 거리 어떻게 재? 점하고 직선은 거리를 어떻게 재냐고. 어떻게 재냐고. 수직으로 잰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재? 수직으로 줘. 내가 점을 하나 찍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찍어볼게. 점을 하나 찍었어. 거리를 이렇게 쟀단 말이야. 점을 찍었어. 거리를 쟀어. 거리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여. 그럼 이 점은 아니야.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내가 찍은 게 노력을 한 거야. 그러지? 점을 찍어 봤더니 뭐 얼추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내가 판단을 한 거네. 조금 안 맞지만 이 정도 맞을 것 같아. 근데 점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 제일 쉬운 점.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 그렇게 같을 수 있겠지. 없구나. 너무 가깝게 그렸어. 잘 봐. 잘 봐. 여기 같나요? 좀 비슷하나요? 좀 비슷하니? 정확하게 못 찍을 거 아니야. 얼추 비슷하지? 여기도 있는데? 지금 점 몇 개 찾은 거냐면 지금 내가 지금 점 4개나 찾았어요. 이런 점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한 점들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치라고 불러. 자치. 알겠니? 자치랑 흔적이야. 아니 왜 점인데 자치가 됩니까? 이런 거는요. 뭐냐면 모래사장에서 내가 쇠구슬을 이렇게 쭉 굴렸어. 그 점을 쭉 굴리면 걔 흔적이 남아있지. 그게 자치야. 발자취할 때 그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게 자치를 구하라는 것은 요거 말에 맞게 내가 한번 자치를 구해보니까 요러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네요.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되게나 그럼 여기 쪽은요? 이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황에 맞게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가지고 거리를 잰 겁니다. 알겠어요? 오라 그러면 이러한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와요. 나올 확률은 80%, 90% 됩니다. 알겠어요? 아주 잘 나온다겠어요. 알고 싶으면 된다는 것은 시험에 무조건 거의 나온다는 소리야. 알았어? 세 학교는 두 학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요 말이냐 아니면 말이 다른 말이냐에 따라 달라.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이 거리가 같으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이 길이 같죠? 이 길이 같죠? 얘가 직각이지? RHS 합동이야. 합동이 되다 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습니다. 그렇고 나면 이쪽 각도 이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XX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라 두 개의 파란선은 수직 관계네요. 두 개의 파란선은 수직 관계야. 수직이다. 뭐가 떠올라? 유성아, 수직이다. 뭐가 떠올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 그림상 보면 요놈이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됐니? 아까 그러면 요놈은 뭐라 했어? y는 x라고 했니? y는 x라고 했어. 그래서 그럼 요놈은 y는 뭐야? 마이너스 x 이런 패턴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지. y는 x면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y는 x가 아니고요. y는 x와 평행한 선입니다. 그러잖아 지금. 요 그림을 지금 현재 y는 x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요놈이 이렇게 움직여도 대칭성이 똑같아지겠지. 그러겠지. 정확하게는 y는 x가 아니라 y는 현재 이 문제 답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올 거야. y는 x 플러스 k,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뭘로 알아낸 거야? 이걸로 그냥 알아낸 거야. 여기까지는 계산한 것도 없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요 점 알면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거야. 답은. 그럼 얘는 어떻게 푼 거야? 어떻게 푼 거야? 얘랑 기울기를 보고 이거를 알아낸 거야.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길이가 같다라고 풀 거라고. 어디 점에서? 이 점에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는 이 직선을 세울 거야. 그래서 자치를 구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놓을 거냐면 이 점을 원래는 x, y라 놓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a, b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 a, b라는 점에서 요 직선의 거리,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풀 수 있겠죠? 맞나요? 거리가 같다. 요놈이 D1, 여가 D2가 같다. D1은 루트 요놈을 갖고 할 거야. 요놈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분의
3의 제곱 4의 제곱 연산되니? 5분의 쓸 수 있겠니?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은 알잖아. 5분의 얼마야? 절대값 3x 빼기 4y 플러스 9. D2는 5분의 5 땡큐 그 다음에 틀렸어. xy가 아니라 뭐야? ab를 넣어야죠. a, b에서 거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a, b를 넣어야 돼. 두 번째도 a, b를 넣으면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1 이렇게 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랑 같다고 놓고 풀 거야. 감사하게도 얘도 오고 얘도 오네. 사라졌네. 사라졌지? 그래서 한 번 더 작성하면 실은 굳이 지금 D1, D2를 적을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요 식을 바로 적을 거야. 5분의는 현재로서는 생략된 거고 5분의 요거를 바로 적을 거라고. 이렇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이 자치는 식을 이렇게 적을 거라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올 거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적을 거라고 해. 그 다음에 5는 지금 양쪽에 약분이 됐고 없애졌고 나눠졌고, 그럼 요거는 요거 어떻게 풀지? 절대값은 절대값. 유성아, 절대값 어떻게 풀어? 예? 아니요. 절대값은 뿔마로 나갑니다. 기억하세요. 절대값은 뿔마로 나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 두 가지 나눠서 풀 거야. 얘를 왼쪽으로 넘겼더니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9 맞불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은 0이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일 때부터 볼게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8 맞나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0. 두 번째 플러스면 7a 마이너스 7b 플러스 10이네요. 7a 마이너스 7b 플러스 10은 0 이래 되겠지. 지금 요놈을 지금 정석적으로 풀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고, 첫 번째 식만 뿔 마로 쓰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합니다. 답을 두 개를 쓸 것인데, 오라 대신 A, B 대신에 나중에 뭘로 바꾸면 돼? 이제 X, Y로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요. 그래서 자취가 지금 두 개의 답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지. 실제로 구해봤더니 기울기가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이놈이고 얘는 Y는 X 이놈이 답이라고. 식 이해됩니까? 자, 앞으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즉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구할 건데 이것만 지금 이 5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야. 뭐만? 5가 같으니까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었던 거야. 5가 같은 경우만 바로 이렇게 올 거야. 요거는 뭐냐면 두 개의 식을, 요놈을 두 개의 식을 바로 더하고 빼고 하면 답이 나온 거야. 특수한 경우야. 요게 먼저가 아니야. 특수한 경우라고 해. 어떤 게 특수한 경우냐면 현재 이런 문제는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는 수직하고 y는 x 대칭일 때만
fx, y 빼기 더하기 빼기 gx, y는 0 바로 식 나와요.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서 답이 나올 거라고. 어떨 때만 수직하고 y는 x 대칭일 때만 그렇다고 해. 그 외에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풀어?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식 적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현재의 조건은 뭐라 나오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두 직선과 거리가 같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뭘 구할 때? 내심 구할 때 사용합니다. 내심 어떻게 구해?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 각을 이등분한다. 맞지? 각을 이등분했잖아. 만나는 점 구하라 할 때 이걸 쓸 거야. 알겠니? 그림적 상황 이해해야 되고 말에 따른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요거 두 개에서는 수직이면서 우리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는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오늘은 뭐 한 두어 가지만 하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중요한 것만. 자, 삼각형의 넓이는 S라고 붙일 거고요. 준서야, 삼각형 넓이가 뭐냐? 야이씨. 유성아, 삼각형 넓이. 그건 초등학생. 쟤는 초등학생 못 나왔어 지금. 유딩. 우린 삼각형 넓이 말하라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분의 1 AB sin C 두 변과 사이값 이라고 말해. 2분의 1 AB sin C 2분의 1 sin C 밑변 높이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알겠어? 수학 10년 안 해도 알아먹어.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알아. 모르면 모를 수도 있어. 아실 거야. 근해 공식은 까먹었는데 삼각형 넓이는 안 까먹었어. 알겠니? 그만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절대 안 까먹어. 밑변 높이는.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 AB sin C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 sin C는 사이각이야. 그림 안 그려주면 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지금 각이 C야 얘가. 알겠니? 그럼 우리는 꼭지점이 여기가 A이고 여기 꼭지점 B일 때 이렇게 씁니다. 됐니? 삼각형 넓이는 첫 번째는 요겁니다. 문제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가면 실전에서 풀라 가면 각이 나왔으면 이걸 쓸 거야. 그럼 사인 값을 알고 있어야겠지. 사인 값 알고 있어야겠지. 사인 0은 얼마야? 0이야. 사인 30도는 얼마니? 얼른 삼각형 그려가지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고 120도는 누구랑 세트야? 60도랑 세트야. 135도는 45도랑 세트야. 150도는
30도가 세트야. 됐어요? 똑같습니다. 사인 값은 똑같아. 자, 이게 각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것이고, 각이 안 나왔을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놓일 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축과 평행한 선이 축과 평행한 선분을 밑변으로 보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 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요 놈이 뭐가 돼? 밑변이 된다 이거야. 높이는 어디 있어요? 높이는 지금 이쪽에 지금 보조선을 그어야 둔각이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을 그렸어. 뭐야? 축과 평행한 선분이 없네. 없어. 잘 보세요. 축과 평행한 선분은 없습니다. 선분은 없어요. 꼭지점을 지나는 축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됐어요? 꼭지점을 지나는 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요. 둘 중에 하나 그으면 돼. 그러면 나는 뭐 이거를 그을까? 요놈을 그을겠습니다. 요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밑변이야. 여기 밑변. 그럼 높이는 어디 있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 길이가 나와 있어야겠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쉽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사용할 거야. 이 길이가 나와 있거나 이 길이가 나와 있어야 사용을 할 거 아니야. 이 길이가 밑변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됩니다. 이해했어 지금? 요 넓이 이해했어? 세 번째. 사선식 사선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는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야. 아주 땡큐한 거야. 좌표가 주어지면 아주 땡큐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다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삼각형만 사용할 것이고 삼각형 중에서도 삼각형 중에서 우리는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쓸 겁니다.
삼각형 중에서 우리 뭘만 쓸 거라고?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쓸 거야. 넓이는 우리는 사선식은 자 원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선식이 이렇습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좌표를 세로로 씁니다. 세로 좌표를 세로로 쓸 거야. 누굴 먼저 쓸 거냐면 제일 쉬운 걸 먼저 써요. 0, 0, A, B, C, D.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0, 0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0, 0부터 시작해서 0, 0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선이라고 부른 거야. 다른 말로 누군가는 신발끈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발끈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공식적 이름은 사선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어떤 논리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사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두 개의 사선을 두 수를 곱합니다. 0 AD 0 AD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뺍니다. 0 BC 0 오케이 BC 절대값 그림하고 연결을 시키면 A, B하고 C, D라는 것은 이 점의 좌표 곱하고 이 점의 좌표 곱해서 뺄 거다.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니 아주 쉽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면 한 점이 원점이 아니면 이용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면 돼. 단 뭐 할 거냐면 A, B 하지 말게요. A씨로 들어줄게요.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요놈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 중에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이해니? 빗소리냐? 공부를 더 해야겠네. 우산 없잖아. 유상아 열어봐. 빗소리인가? 빗소리 같은데? 겁나 밝아? 내 귀에만 빗소리가 들린 거야? 너도 들렸지? 선풍기 소리. 아 선풍기 소리였어? 빗소리가 아니구나. 여기서 끝내야겠네. 자 그러면 어째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다 평행이동을 이렇게 다 시켜라고. 이렇게 이해하니? 누구로 이동시킬 거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얘를 어디로 보내? 0,0으로 보냈다는 소리는 다 좌표를 빼기 2 빼기 3을 했다는 소리야. 빼기 2 빼기 3 빼기 2 빼기 3 이래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2,3을 0,0으로 보내면 다음부터 그대로 따라올 거라고. 도형이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선식은 쌤은 웬만하면 지금은 이용하지 않기를 추천을 합니다. 알겠어요? 검사용으로 한 번씩 연습을 하고 평행 이동해서 웬만하면 사용하세요. 알겠어? 근데 한 번씩 연습은 하는 게 좋아. 그래야 기억해서 남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숙제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풀어오는 거고 앞단은 오답 좀 하시고 복습 좀 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